네, 수요일 아침입니다. 일과 시작 전에 챙겨보면 좋을 기업과 CEO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비만 치료제 돌풍, 품목별 세계 1위, 마지막으로 알코올 커피 판매 관련 기업과 사람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프랑스의 거대 명품 그룹 모에 헤네시 루이비통, LVMH를 제치고 유럽에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꿰찬 새로운 기업이 나왔습니다. 다름 아니라 비만 치료제를 생산하는 덴마크의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라는 곳인데요. 급증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잡지 못해서 만들기만 하면 잭팟이 되는 품귀 현상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돌풍의 이유와 커지는 비만 치료제 시장,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 명품 황제를 꺾은 비만약, 이게 원래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게 당뇨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상품인데 당뇨를 치료하다가 보니까 이 약에 의외로 살을 빼는 효과가 있다.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 예, 그 체중 감량의 메커니즘은요, 있는 살을 빼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식욕을 없애주는 겁니다. 아, 추가적으로 살을 이제 더 찌지 않도록. 예, 당이라는 것도 당뇨병이라는 것도 설탕, 이런 녹말이 설탕으로 변하고 이런데 당이 많은 건데 그것을 당뇨병 환자들한테도 금식, 절식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위고비라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만든 위고비라는 당뇨병 약에 이 위고비를 먹으니까 별로 밥을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로 살이 빠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근데 이게 덴마크, 유럽에서는 비교적 변방에 있는 나라인데 덴마크 회사예요. 이 회사의 이 시가총액이 어저께 프랑스에서 명품을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루이비통 그룹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습니다. 이 루이비통은 최근에 좀 경기가 안 좋으면서 루이비통 굳이 사야 되느냐. 과거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요. 해외여행도 못 가고 이러니까 그 보상 심리로 명품이라도 하나 사서 들고 다니자. 명품 소비가 폭발을 했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실탄 투자할 돈이 떨어진 데다가 그리고 이 명품을 사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생기는, 그것보다는 아예 해외여행 가는 게 낫다. 이런 생각에서 루이비통을 비롯한 전 세계 명품 시장의 주가도 떨어지고 지금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왕서방들이 지금 경제가 어려우면서 명품을 제일 좋아했었거든요. 좀 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졌는데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노보 노디스크란, 이 노보란 회사와 노디스크란 두 회사가 합병한 회사인데요. 노보는 새롭다는 뜻이고 노디스크는 노르딕이라는 뜻입니다. 두 회사가 합병했는데 여기에 최근에 큰 두 가지 호재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그동안에 영국은 이 비만약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어서 영국 입성을 좀 주저주저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영국도 받아들이겠다. 영국에서도 이제 위고비를 소비자들이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위고비에 영국 상륙.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연구를 좀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노보 노디스크에서 어떤 부작용인지 좋은 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밥을 먹고 싶지 않은 식욕을 땡기게 않게 하는 이 약의 원래 효능이 밥 먹고 싶은 생각을 없애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동시에 밥뿐만 아니라 담배도 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너무 좋은 약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술도 안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강도 지켜줄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완전히 만병통치약이 아닌가. 비만약뿐만이 아니라 술도 끊고 담배도 끊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주가가 아주 폭등을 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주가는 폭등 후에 그 다음 주가인데요. 이렇게 연이어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유럽 역사상 이 제약회사의 시가총액이
다른 종목을 앞지르고 1등으로 올라간 것도 처음. 또 덴마크가 유럽의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나라 하면 세 나라가 있죠. 독일, 또 프랑스, 영국. 이 나라의 주가보다도 더 올랐다. 그런 면에서 지금 세계에 화제가 되고 있고, 특히 루이비통을 제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도요. 이제는 자기 몸을 날씬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명품 차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돼지 목에 목걸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죠. 예, 그거보다는 그 돼지 자체가 사람이 되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상의 변화를 또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덴마크 기업들하면 뭐 레고나 뭐 해운에서 머스크를 먼저 떠올릴 텐데, 또 이 회사가 이렇게 또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게 덴마크에서는 사실상 오래전부터 덴마크 내에서는 1등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우리는 덴마크 하면 머스크라는, 영어로 하면 마에스크인데요. 이제 덴마크식으로 하면 머스크인데 일란 머스크하고 발음이 똑같은데 이게 테슬라하고는 아무 관계도 사고가 없는. 있으시면 안 됩니다. 예, 덴마크가요, 섬나라예요. 섬이 인도네시아보다도 더 많은, 점점점 섬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안데르센 동화집 보더라도요.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덴마크의 동화 작가인데 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섬과 섬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해운 산업이 발전했어요. 해운 산업이 발전한 나라 또 한 나라 그리스가 있죠. 그리스도 그게 섬 국가예요. 섬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리적 환경이 그 나라 산업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저게 덴마크 기업의 시가총액 순위예요. 1위가 노보 노디스크라는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제약회사, 2위가 머스크라는 해운회사, 그다음에 단스크뱅크라는 은행, 덴마크 금융기관입니다. 그다음에 베데스트라는 풍력, 이게 해상 풍력, 섬이 많단 말이죠. 그 섬 주변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해가지고 오래전부터 어떤 천연 전기를 개발해 왔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베데스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레고, 강원도 레고랜드, 그게 바로 그 덴마크의 레고에서 온 것이거든요. 최근에 덴마크와 한국과의 경제 관계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죠. 그다음에 그리폰이라는 음향기기, 이 소리도 질이 좋다 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덴마크 기업이 앞서가는 기업이 많고 한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가깝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분이나 아니면 경제 교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덴마크 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가 원래 이제 당뇨병 회사인데, 이 회사의 창업 과정에 순애보가 담겨 있습니다. 순애보가 담겨 있어요. 예. 재밌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노보 노디스크의 창업자가 아우구스트 크록이라는 분인데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처음 듣습니다. 예, 이분 저도 잘 몰랐는데 생물학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분이에요.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예요. 의학하고 생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인데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신이론도 많이 개발을 하고 노벨상까지 받았어요. 근데 1923년,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입니다. 올해 노보 노디스크가 창업 100년인데 자기가 노벨 의학상이라고 하는 생리학상까지 받았는데 자기 부인이 당뇨병에 걸려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또 개발하기 시작하셨나 봐요. 약 개발할 방법은 없죠. 본인은 당뇨병 전문가는 아니었으니까요. 순수, 그러니까 그 기초 생리학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노벨상 탄 돈을 전부 다 이제 부인의 치료를 위해서 쓰기로 작심을 합니다. 그게 순애보의 일탄인데요. 마침 그때 캐나다에서 인슐린이 개발이 됐어요. 인슐린이 당뇨병에 좋다는 소리를 듣고 전 세계 인슐린 개발한 사람들을 그 특허 모두 다 사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이제 만들어야 인슐린을 제품화시킬 것이고 당뇨병 어떤 약을 만들 수 있다. 이래서 만든 회사가 노보라는 회사예요. 근데 노보라는 회사 하나만으로서는 약을 상업화시키기에 좀 어렵다 해서 바로
덴마크에 있던 노디스크라는 회사가 약을 개발하는데 노보보다 좀 빨리 있었거든요. 노디스크라는 회사도 삽니다. 그래서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당뇨병을 개발해서 부인을 당뇨병에서 고쳐냅니다. 당시에요, 1920년대 당뇨병은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트 크로크 노벨상 수상자 이 부인은 살아났어요. 그래서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는 생명을 살리는 회사, 사랑을 살리는 회사. 그래서 굉장히 이 여러 가지 청춘 남녀들한테 모델이 됐던 회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럴까요? 그 가족들이 또 살이 많이 쪄서 이 비만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는데 이 당뇨병 연구하다 보니까 그 당뇨병 약에 식욕을 억제하는 그런 성분이 발견이 돼서 이걸 또 당뇨병 약에다가 이제는 위고비가 비만 치료제로까지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 이런 좋은 일이 연이어 생기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한 사례다. 이런 전설 같은 얘기도 있습니다. 사랑의 위대한 힘이네요. 아내도 살리고 결국은 당뇨병 환자에 이어서 이번엔 또 이제 비만인 환자까지 살리는 그런 그렇습니다. 기억이 돼 있네요. 예. 사실 이제 비만이 질병으로 분류가 되면서 또 환자들에게는 이제 이 약의 위고비의 확산이 되게 또 희망적인 소식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곳들은 비만 치료제 없어요, 박사님 그러면? 예, 싹 센다라는 센다. 약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물이 새버리듯이 살도 새버린다. 싹 센다. 예, 네. 싹 센다. 뭐 우리나라어로 하면 싹 뺀다하고 좀 비슷한데 어쨌든 싹 센다라는 약도 일리아일리라는 데가 지금 개발을 해서 팔고 있어요. 자, 지금 비만약을 만든 세계적인 회사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 화이자 이렇게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는 약사가 직접 뛰어들어서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화이자라는 회사는 혹시 당위정 저는 어릴 때 어머니나 아버지가 드시던 약을 많이 빨아먹었습니다. 약을 왜 드셨을까요? 약을 빨아먹으면 약을 자체는 먹지는 않죠. 약 그 부분이 굉장히 달달하거든요. 겉에 코팅을 말씀하시는 거 봐요. 그게 당위정입니다. 그걸 만든 게 화이자예요. 왜냐하면 약은 쓰기 때문에 아무도 안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앞에다가 살짝 설탕 성분을 살짝 바르는 게 당의정이라고 그러는데 어릴 때 그게 참 맛있었어요. 캔디를 안 사주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어릴 때 정말 과자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화이자에 그 당위정 만들던 사람이 독일계 사람이었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오늘날 화이자를 만들었거든요. 화이자 역시 비만 치료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일찌감치 화이자는 당뇨병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비만 치료제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간 손상의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이 비만 치료제를 접었습니다. 특히 3년 전에 이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이 워낙 폭발적인 인기를 끄니까 이거 비만 치료제 할 때가 아니다. 이래서 이제 모든 역량을 코로나 백신 쪽으로 높인 또 완전히 집중을 한 그런 게 있죠. 그런데 화이자는 여기서 이제 포기는 하지 않고 역시 비만 치료제 앞으로 미래가 있다. 이래서 또 다른 알약, 간에 손상이 없는 약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데 전 세계가 이렇게 덴마크라든지 미국 이런 회사들이 지금 열심히 비만 치료제를 향해서 개발 연구 중인데 우리나라는 별 소식이 없어요. 그러게요. 뭐 일단 들리는 소식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좀 물론 일부 제약회사가 연구는 하고 있는데 임상까지 간 그 경우는 지금 거의 없는. 그래서 우리 제약회사들의 경우에 신약 개발이나 임상에서는 상당히 늦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뉴욕 증시에 바이오 제약사들의 랭킹, 시가총액 랭킹을 한번 꾸려봤는데요. 이 랭킹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는 존슨앤존슨. 이게 붕대를 처음 개발한 회사예요. 지금도 많은 의약품이 존슨앤존슨에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존슨앤존슨이 계속 시가총액 1위였는데 최근에 일라이 릴리가 1등으로 올랐습니다. 이 회사 바로 싹센다를 만든 곳이에요. 바로 비만약이죠. 그다음에 4위 머크 같은 회사 있죠. 이 머크 같은 회사가 코로나 백신 만든 회사죠. 그다음에 화이자. 그다음에 또 보면 길리어드 사이언스, 모더나. 우리도 저기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 길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좀 분발을 촉구를 하는데요. 자, 문제는 비만 치료약 그냥 안심하고 먹어도 되느냐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주사 맞는 거거든요, 지금요. 지금 경구약, 알약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도 맞았으면 좋겠는데 어디에 맞으시게요, 박사님? 어디에 필요하신가요? 저도 일단 살을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사 맞는 것은 일주일에 싹센다는 매일 맞아야 되고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주사 맞는다는 것도 제가 간호사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부작용이 없는 약이 없는 게 이게 또 부작용이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대목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바로 부작용인데요. 부작용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최악의 부작용은 자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울증, 살기 싫다. 밥을 안 먹다 보면 살기 싫다는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 음식 먹고 싶은 생각을 없애면 그게 살 생각도 없어지고 공부할 생각도 없어지고 방송할 생각도 없어지고 무기력하게 하는 거죠. 무기력하게 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거 부작용에 대한 부작용을 완벽하게 퇴치한다는 입증하지 못하면 위고비나 싹센다 판매할 수 없다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고비나 싹센다가 지금 완전히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부작용이 아니라 스스로 죽어버리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약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EU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각 제약사가 스스로 그 부작용에 대해서 그 보고를 하고 막을 대책을 내세우지 않으면 대중화는 어렵겠다. 그다음에 싹센다의 경우에는 이게 그 비만약이긴 합니다만은 현재 워낙 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당뇨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람에 한해서만 지금 처방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함부로 맞을 수 없는. 그래서 저는 그 일론 머스크가 요즘 조금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좀 웃느라고 본인들이 하는 얘기겠지만 혹시 비만약을 많이 맞아서 그런 게 아닌가? 사실 이제 위고비로 살 많이 뺐다고 많이 알려진 소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머스크가. 본인이 맞는다고 자랑도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뭐 물론 제가 머스크가 부작용을 놨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어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 다만 이 비만 치료약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머스크가 부작용을 호소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네. 정리를 해보죠. 여기 이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우리나라 상품의 대외 경쟁력 분야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한 제품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순위로는 일본과 공동 3위에 올라서 선박을 하긴 했는데 미국이나 중국과의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사님, 이게 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분야는 거의 다 올라온 것 같긴 한데 1등한 분야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1등과 2등은 차이가 좀 있죠. 조금 있는 정이 아니고요.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100개, 10,000개를 따도 금메달 하나보다 못합니다. 은메달도 가치가 있죠. 물론 가치가 있습니다. 동메달도 가치가 있고요. 4등도 가치가 있는데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국가별 순위를 따질 때 금메달 딴 순수대로 하거든요. 금 하나가 은 10,000개보다도 일단 높게 평가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한번 보실까요? 1등하면 대통령이 되지만 2등하면 정적해서 교도소로 가는 그런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예,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도요. 1등을 하게 되면 그 선두주자지 않습니까? 선두주자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기업들이 물건을 산다, 계약을 할 때는 다른 거 볼 것도 없고 1등하고 할 수 있고 대신에 1등은 그만큼
전 2, 3등 모두로부터 견제를 받아야 되고 2, 3등은 1등을 복제하기만 하면 되지만 1등은 새로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지키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1등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니혼 게이자이가 첨단 산업 분야에 이 전 세계 1등 66개 분야를 조사를 해봤더니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 품목을 만드는 기업들이 많아요. 자, 전기차 테슬라, 바이오, 방금 특히 말씀하신 코로나 화이자. 백신 등을 네. 위한 화이자,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만드는 거,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우리나라가 지금 또 중국이 미국이 반도체 규제했을 때 벌벌벌 떠는 이유가 반도체 장비를 우리가 작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만드는 기계를 제조하는 회사, 이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에서 1등입니다. 자, 클라우드 서비스, 컴퓨터 엄청나게 저장 용량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컴퓨터 시스템 작업을 대신해주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이죠. 그다음에 태블릿 PC, 애플이 1등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2개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글로벌 1위가 더 많은 또 미국에 이어 그 다음으로 바짝 쫓아가는 기업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자, 배터리 압도적인 1위 CATL. 자, CATL이 덤핑 치고 나오면 한국의 배터리 회사 상당히 무너질 수 비상이 있죠. 걸릴 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대형 액정 패널 LCD라는 거요. 이게 BOE라는 회사가 완전히 휩쓸어서 우리나라 지금 디스플레이가 다 죽었어요. 물론 올레드는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만은 LCD는 한국 회사들을 지금 다 포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PC, 퍼스널 컴퓨터, 지금 미국에서 퍼스널 컴퓨터 만드는 회사가 없습니다. 레노버, 중국 회사가 다 샀죠. 자, 그다음에 하이크비전, 감시 카메라, 신장에서도 노동자까지 감시한다는 그 유명한 그 감시 카메라의 하이크비전. CCTV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CCTV를 그냥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체크하는. 그다음에 하이얼, 냉장고 세탁기 한국 1위 아닙니다. 이미 하이얼로 1위가 넘어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프리미엄 냉장고 뭐 이런 일부분이지만 냉장고의 판매 대수나 냉장고 기술에서도 이미 하이얼이 1등으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이동통신, 이것은 화웨이, 이런 식으로 중국이 16개 분야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술이 지금 거의 미국 수준에 와 있다. 그래서 중국의 도약이 아주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고 니케이는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한국 회사 한번 볼까요? 한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1등, D램 1등 삼성전자, 올레드 패널 1등 삼성전자, 이 계속 삼성전자입니다. 6개 중에 5개 분야 1등이 삼성전자예요? 예, 랜드 플래시 삼성전자, 초박빙 TV 삼성전자, 조선, 현대중공업 이런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회사가 5개 분야에 1등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감사하기도 하고 좀 겁나기도 한, 감사하다는 건 삼성전자 그동안에 참 기술 개발, 다양한 분야 기술 개발에 앞장서서 참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한쪽에 몰려 있으면요. 삼성전자 안 되면 나라 망합니다. 도대체 다른 기업은 뭘 했느냐? 요 삼성전자의 독점이 이렇게 심하도록 우리나라 공정당국은 뭐 했느냐? 그런 면에서 좀 분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무튼 전자업계에서 5개 분야는 삼성전자가 1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본과 공동 3위거든요. 근데 일본은 물론 세계 선진국인 일본과 공동 3위라는 건 대단히 소망스러운 얘기입니다. 일본은 토요타, 혼다, 캐논, 소니, ATL 이런 회사가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본은 전통 제조업이 굉장히 강하고 2등, 3등한 곳에 이 일본 기업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요. 한국은 은메달이 별로 없어요. 동메달도 별로 없고 금메달 6개 딱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선택과 집중을 한 걸까요? 선택과 집중으로 이게 올림픽 경기라면 굉장히 효과적인데 올림픽이 아니잖아요. 은메달, 동메달 지금 앵커님 중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기술의 저변, 기업의 좀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명단으로 보니까 이 하이테크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존재감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또 체감이 확 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음료 소식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명주로 꼽히는 구이저우 마오타이의 변신이 요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중국의 스타벅스로 불리는 루이싱 커피와 협업을 해서 술을 탄 커피를 내놨는데 이게 하루 만에 540만 잔이 넘게 팔렸다라고 합니다. 박사님, 앞에서는 이제 마오타이가 아이스크림을 내놓더니 이번에는 또 커피예요? 그렇습니다. 마오타이 들어간 아이스크림, 마오타이 들어간 케이크, 뭐 이러다가 드디어 이제는 커피로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자, 중국의 커피 회사 가장 유명한 데가 스타벅스가 아닙니다. 루이싱이라는 곳이라면서요? 루이싱 커피라고 행운을 가져다 주는 커피라고 했는데 이게 뉴욕 증시에 상장했다가 상장 폐지됐습니다. 회계장부 조작해서. 그런데도 망하지 않고 중국에서는 지금 1등이에요. 그만큼 중국의 꾸어차오, 애국 국뽕, 열기, 중국산 커피를 마시자 이런데 드디어 이제 중국에서 중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마오타이, 중국의 시가총액 1위거든요. 그것과 중국 1위인 루이싱 커피가 합쳐가지고 마오타이 루이싱이라는 어떤 술 취하는 커피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요. 중국 사람들 인파가 쇄도해서 이 커피 팔기는 루이싱 매장에서 팔거든요. 루이싱 매장에서 다른 제품은 가자마자 바로 먹을 수가 있는데 이 마오타이 알코올 들어간 커피는 1시간, 2시간씩 기다려서 하루에 500만 장 이상이 팔려 나가는 뭐 일각에서는 뭐 환상의 그 알코올 커피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게 뭐야 술이야 커피야 환상의 맛인지 환쟁의 맛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그 갑자기 마오타이가 이렇게 이 여러 가지 변형을 주느냐. 젊은 층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마오타이를 잘 안 먹어요. 사실 국주 대접을 받는 술이잖아요. 뭐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봐요. 워낙 비싼 데다가 젊은 층들이 요즘 유행이 또 마오타이가 도수가 굉장히 세요. 50도가 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약한 술 마시겠다. 이러니까 그렇다면 아예 커피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중독을 시키는 것이죠. 한번 먹어봐. 너 좋은 걸 알 거야. 그게 쿠키라든지 아이스크림까지 집어넣는데 뭐 이런 것은 하나의 뭐 새 상품이라기보다도 마케팅 전략이라고 그러겠죠. 특히 최근에 중국 경제가 안 좋으면서 마오타이 한 병 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 한 병에 6, 70만 원대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런 마오타이의 변신 전략도 우리나라 기업에서 참고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제가 마오타이를 한번 가져올 테니까 커피를 가져오시면 한번 섞어서 우리가 한번 제조를 해보면 어떻겠나. 박사님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공수표 못 날리시도록 제가 오늘 이걸 박제를 해서 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코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